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막막한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평생을 전쟁 치르듯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카드값 메우고 대출이자 갚느라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손을 떨며 망설였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유튜브를 뒤적이고 TV 채널을 100번 넘게 돌려봐도 도무지 가슴 뛰는 게 없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골프다, 여행이다, 신나게 산다는데 나는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겠다는 그 먹먹함. 그것은 마치 망망대해에 나침반 하나 없이 떠있는 조각배와도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이 말은 단순히 취미가 없다는 투정이 아닙니다. 평생 나라는 주어를 지우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어디 회사의 김 부장으로만 살아온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막막함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헌신적으로 치열하게 타인을 위해 살아왔다는 훈장과도 같은 상처입니다. 그러니 부디 그 공허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진짜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도 나는 김치찌개라고 당당히 말하기보다 그냥 남들 시키는 걸로 통일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편했던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빨리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배려라고 배웠고, 그것이 어른의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스럽다 하지 말고 미운 것을 밉다 하지 말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함은 괴로움이요, 미운 것을 보는 것 또한 괴로움이다. 이 말씀은 집착을 끊으라는 가르침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써왔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해야 하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혼을 내며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냐며 자신을 다그쳤던 그 모진 세월이 결국 내 안의 욕망을 벙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마트 진열대 앞에서 1+1 행사 상품이 아니면 선뜻 카트에 담지 못하고, 백화점에 가서도 내 옷보다는 손주 옷을 먼저 집어들던 당신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갑자기 나 하고 싶은 거 해봐 라는 말에 신이 나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삐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해서 이제는 주인인 당신에게조차 말을 걸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동안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던 나 자신에게 사과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낯선 노인에게 혹은 지친 중년에게 말을 건네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남들 챙기느라 너를 너무 외롭게 두었구나. 네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 주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참회의 눈물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평생을 나의 기쁨보다는 나의 쓸모를 증명하는 데 바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거 하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돈이 되지 않거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죄악시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환쟁이 해서 어떻게 먹고 살래? 라는 말에 붓을 꺾었고, 노래를 흥얼거리면 공부나 해라는 호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의 논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족쇄처럼 우리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말에 등산이라도 가려 하면 그 시간에 밀른 잠이나 자고 내일 출근 준비해야지 라며 스스로를 검열했고, 악기 하나 배워볼까 싶다가도 이 나이에 배워서 어디 써먹나 레슨비가 아깝다며 포기했습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이 내가 즐거운가가 아니라 이것이 이득이 되는가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밭에 의무와 책임이라는 작물만 빽빽하게 심느라 정작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을 공간은 단 한 평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금강경에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김 부장, 누구 엄마, 집안의 기둥이라는 형상, 이름표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름표가 곧 나인 줄 알고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것만이 내 존재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결혼에 출가하고 나니 그 이름표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갑니다. 형상이 사라지니 그 안에 있던 진짜 알맹이인 나는 낯설고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평생 짐을 싣고 달리던 트럭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 정작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업무로 엮인 사람, 경조사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는 수두룩하지만 아무 용건 없이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조차 오늘 뭐 했니? 성과는 냈니? 라고 다그치기만 했지. 오늘 마음은 좀 어때? 라고 다정하게 밀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평생 해야 하는 일의 목록만 지워나가느라 하고 싶은 일을 느끼는 마음의 근육이 퇴화했을 뿐입니다. 깁스를 오래 하고 나면 멀쩡한 팔도 가늘어지고 힘을 못 쓰듯 당신의 욕망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은 굳어버린 마음의 근육을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주물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일, 돈 안 되는 일, 남들이 보면 다 늙어서 주책이다 라고 할 만한 아주 사소한 일들에 눈길을 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잃어버린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도 이 색깔은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친구들과 모임 장소를 정할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는
남들이 욕하지 않을 무난한 곳을 먼저 떠올립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를 바꿀 때조차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혹은 동창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고민하며 몇 번을 올렸다 내렸다 망설이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눈치를 생존 본능으로 삼아왔습니다. 직장 상사의 기분을 살피느라 내 기분은 뒷전이었고, 시댁이나 처가의 분위기를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멍드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인 양 착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명품 가방,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파트 평수, 남들이 칭찬하는 자식 농사. 이것들을 쫓느라 정작 내 영혼이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불가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졌던 역할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치열하게 눈치 보며 지켜왔던 직장인으로서의 인연, 자식을 품 안에서 키우던 부모로서의 인연은 이제 그 계절을 지나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지나간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텅 빈 무대 위에서 관객도 없는데 계속 연기를 하려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많은 타인의 시선들은 사실 거품과도 같았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제 살길 찾아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고 배신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쓸모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시절 인연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타인의 눈치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오직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 배가 아프고 나만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늙어서 다리도 아프고 돈도 없는데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행복을 타인의 기준에 외주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해야 하는 것. 이 낡은 사고방식부터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취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화분 잎사귀를 닦아주는 일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트로트 방송을 보며 박수치는 게 즐겁다면 누가 뭐라든 그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인 쇼윈도에 불을 끄십시오. 가게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린 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나 혼자 마시는 맥주 한 캔의 맛. 그 소박하고 사적인 기쁨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나를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동안 그 방을 채우고 있던 타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빈 방은 쓸쓸한 폐가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가구들로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온전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이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평생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셨습니다. 이제 정상에 올라 그 짐을 내려놓았는데 홀가분함은 잠시뿐이고 다시 취미라는 짐, 자아실현이라는 짐을 억지로 찾아 짊어지려 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색소폰도 배우고 파크 골프도 치러 다닌다는데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는 것조차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늙어가도 되나 싶어 벌떡 일어나 베란다 청소라도 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은 불안함.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흙탕물은 가만히 두어야 맑아지는데 맑게 하겠답시고 자꾸 휘저으면 더 탁해질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불가에는 방하착이라는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무엇을 더 닦아야 합니까? 그러자 큰 스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방하착 하거라. 즉, 그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 심지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그 걱정까지도 툭 하고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리느라 엔진이 과열되었는데 시동을 끄자마자 다시 다른 차로 갈아타고 달리려니 영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검색질이 아니라 심심함을 허락하는 용기입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치운 뒤 점심때까지 소파에 누워 깜빡 잠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게으름은 죄가 아니라 평생을 고생한 당신의 몸과 마음이 간절히 원하던 휴식입니다. 어느 날 문득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다가 햇살이 참 좋다고 느껴지면 그냥 그 햇살 아래 의자를 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계십시오. 그 순간 햇살 받는 게 참 좋구나라고 느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제2의 인생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달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두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빈방을 견디지 못해 자꾸 싸구려 가구들을 들여놓으려 합니다. 홈쇼핑에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들이거나 재미도 없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 시간을 때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빈방을 빈방 그대로 놔두는 데서 나옵니다. 텅 비어 있어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고 맑은 빛이 들어옵니다. 내가 뭘 좋아하지? 라고 묻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 라고 물으십시오. 편안함이 머무는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은 수첩을 덮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당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살아있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찾으려 애쓰는 그 손의 힘을 풀 때 비로소 당신의 손바닥 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내려앉을 것입니다. 거창한 꿈이나 취미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작고 구체적인 걸음부터 떼어볼 차례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사실 내 마음의 미각이 마비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너무 뜨거운 국물도 참고 넘기고 쓴 약도 몸에 좋다며 삼키던 세월 동안 맛있다, 기분 좋다는 감각세포가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머리로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몸의 감각을 깨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에 한 번, 오직 나만을 위한 사치를 허락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비싼 명품 가방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트에 가서 귤을 한 봉지 살 때 식구들 먹일 싼 귤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가장 알이 굵고 빛깔 좋은 귤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누구 입에도 넣어주지 말고 오직 내 입에 넣으며 그 새콤달콤한 과즙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아, 달다, 시원하다. 이 짧은 감탄사 한마디가 죽어있던 당신의 욕망을 깨우는 첫 신호탄이 됩니다. 선가의 큰 스승인 임재선사는 기한즉반 곤즉면이라 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 당연한 것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가득 차 밥맛을 몰랐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 할 일 생각에 뒤척였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맛만 생각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만 생각하십시오. 그 단순한 감각들이 모여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살려줍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너무 막막하다면 반대로 접근해 보십시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씩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참아내는 인내심만 길러왔습니다. 억지로 나가는 모임, 보기 싫은데 습관적으로 틀어놓은 TV 뉴스, 마음에도 없는 안부 전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 삶에서 가지치기해 보십시오.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명절에 전 부치는 건 안 하고 싶다. 나는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다. 나는 정치 이야기만 하는 친구 모임이 싫다. 이렇게 싫은 것들을 명확히 하고 하나씩 거절하다 보면 내 삶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에 남는 것, 내가 싫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의 씨앗입니다. 싫은 것을 거절하는데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친구 체면 차리느라 싫은 내색 못하고 끌려다니던 에너지를 아껴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쏟을 힘이 생깁니다. 싫은 것을 쳐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구체적인 실천은 목적 없는 딴짓을 하루 30분만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하면 뭐가 남지를 따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도 정상은 찍어야 하고 책을 읽어도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목적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동네 문방구에 가서 초등학생들이나 쓸 법한 알록달록한 색연필을 사보십시오. 그리고 스케치북에 아무 낙서나 휘갈겨 보십시오. 잘 그릴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색깔이 종이에 칠해지는 느낌, 사각거리는 소리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혹은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도 좋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산성 없이 시간을 낭비해보는 경험. 그것이 당신의 굳어버린 뇌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고 뜰 앞을 거니는 평범한 일상이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하고 싶은 일도 어딘가 멀리 있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며 느꼈던 그 작은 상쾌함, 낡은 앨범을 넘기며 지었던 엷은 미소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 바람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내가 기분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너그러운 허용이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남들처럼 번듯한 취미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환갑이 넘고 칠순이 되어도 진로 고민을 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디 그 막막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더 잘 살고 싶다는 영혼의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푸르른 생명력이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하곤 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들이라며 세계 일주,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같은 거창한 목표들을 적어내려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목록들이 숙제처럼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적어놓긴 했는데 막상 하려니 귀찮고 몸도 따라주지 않아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더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데서 옵니다.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화가라는 이름에, 여행가라는 이름에, 혹은 자상한 할머니라는 이름에 머무르려 합니다. 무언가가 되어야만 마음이 편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옛 성인들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이나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그저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를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당신이 웃고 있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당신이 걷고 있으면 그것이 곧 여행입니다.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십시오. 억지로 찾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냇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 애를 쓰며 흐르던가요? 그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히면 돌아가고 터지면 쏟아지며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당신의 남은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파에 누워 트로트 방송을 보고 싶으면 그것을 하고
내일은 갑자기 묵은 김치에 수육이 먹고 싶으면 시장에 다녀오면 됩니다. 그 소소한 욕구들이 모여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 당신의 인생이 완성됩니다. 이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대단한 꿈이 없어도 괜찮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내 삶은 충분히 훌륭하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노년, 멋진 은퇴 라이프라는 환상 쫓기를 멈추고 지금 내 발밑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들여다보십시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 헤매던 그 긴 방황조차 사실은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한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밤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텅 빈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주무십시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내일 아침 새로운 햇살이 가득 들어찰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억지스러운 채움보다는 편안한 비움으로 그리고